전술 차가 없어야 된다. 익산이나 군산이나 전주를 잇는 철도망을 원한다. 익산이나. 지금 3대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에 7월 13일 날 미국의 CNN에서 보도되었던 꼭 가고 싶은 아시아 도시 10개 도시 중에 전주가 3대 도시로 선정이 됐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의 뭐 중요한 도시가 많죠. 경제적으로 풍미를 따져볼 수도 있고, 문화로 따져볼 수도 있고, 또 관광으로 따져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가 있을 텐데, 전주는 10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 관광 이 관점에서 3대 도시로 저희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디즈니랜드를 한다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한다든지 뭐 카지노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전주가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관광도시로 3대 도시로 저희가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게 저희의 의지고요. 3대 도시라 하면 말씀드린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과 관광이 어우러진, 그리고 음식이 미식도시로서 어우러진 그런 3대 도시를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도시에서 걷고 싶은 도시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관광객들이 전주에 와서 차에 치여서 차로부터 위협받는 도시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꼭 가고 싶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게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 그리고 또 버스 타고 싶은 도시로 가는 게 저희 가장 주안점 중 하나고, 현재 지금 작년부터 실험했던 차 없는 사람의 거리도 저희가 계속 확대하도록 하고, 작년에 어렵게 8달러에서 저희가 비빔밥 축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차를 전면 통제하고, 그런 실험들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자동차가 많은 도시보다는 이렇게 자동차 있는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도시가 굉장히 좋은 도시구나, 이런 임팩트 있는 여러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걷고 싶고 자전거 타고 싶고 버스 타고 싶은 도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로서 큰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철도를 통해서 전주, 익산, 군산 이 교통망을 가지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렇게 전라도 내에 광역 철도망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것에는 서로가 다 같이 공감을 했고, 또 익산시장께서 제안을 해서 현재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또 그게 뭐 대선 공약화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트램을 어떻게 도입하느냐, 광역 트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속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아시아의 문화 신장터 관련해서요. 이게 좀 추상적이고 수사적이고 서방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속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든가 계획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냥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하시면서 4대 부정 복원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아시아 문화 신장터는 사실은 구체적 사업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그 지역에 국한된 그냥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주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구도심에 딱 100만 평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주가 지금 흑천주구,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만정시구, FC에서 다 신소지에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공간이 딱 100만 평 남아있는데, 이 공간에서 사실은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빨리 있는 치명대산 넘어서 농촌 관광 거점마을, 원색장 마을, 거기 지금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치명대산의 평화유산당 그도 예산 확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선미촌이 60억 예산이 확보돼서 하고 있고, 이 구도심 개설하는 게 지금 200억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하는 그 공간이 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서학동 예술인마을이 또 이제 미래유산 프로젝트 1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가 역사도심 그 사대문 역사도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들은 막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목표가 없이 지금 저희가 계속 가는 거고, 또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제 기사촌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부시장에 또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100만 평을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꼭 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주 구도심 100만 평 아시아 문화 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는 사실은 지금 개별 사업으로 보면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을 씌운 것은 저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가자 그런 의미에서 씌운 거고 뭐 수사적이거나 또 덜 구체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역사도심 기본 계획에 가려면 이제 사대문 복원을 하느냐 아니면 이 전라 가면 전면 복원하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논점이 되고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구도심이 전반적으로 서부신시간이나 이런 것처럼 옛날 있던 건물들 다 때려 부수고 한없이 높이 솟아 올라서 새로운 도시로 가면 이것은 전혀 색깔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저희가 개발보다는 재생 또 뭐 다른 미락거리를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문화나 예술을 결합한 그런 모델로 가자는 게 저희의 큰 방향이고요. 예를 들면 일본의 나오시마 섬, 뭐 제2의 나오시마 섬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래된 폐섬을 이제 거기에 기업과 또 안도타다오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들어가서 세계적인 예술 섬으로 일본의 나오시마 섬을 바꿨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희 이제 전주가 그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한옥마을에게 이제 어떤 그 업소들의 주제, 입점을 주제하고 그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만 평의 원도심을 개발하려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될 것이고 또 동기부여도 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뭐 규제가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규제라기보다는 일단 도시의 높이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를 어느 정도 높이를 제한을 해서 구도심에 조망권을 잡아갈 건지 건물이 너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건물들이 다 용도나 쓰임새나 조경 여러 가지 면에서 있기 때문에 높이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높이를 아직은 뭐 시에서 확정한 건 아니고요. 조만간 이제 우리 시민들 또 전문가의 마지막 토론을 통해서 높이에 대한 규제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규제와 더불어서 분명히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센티브 방식은 용적률 이런 걸 좀 저희가 완화시켜준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한옥마을 저희가 재생할 때 리모델링 비용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그런 또 인센티브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저희가 아까 그 제한을 높이를 어느 정도 제한할 건지 또 어떤 컨텐츠가 이 구도심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걸 인센티브를 줄 건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것들은 조만간 최종적 논의를 해서 밝힐 예정이 있고요. 이미 지금 롯데 쇼핑몰이 막아지면서 구도심에서 원래 롯데 쇼핑몰 들어올 때는 구도심이 죽기 때문에 떠나야겠다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투자해야겠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제가 원도심보다는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꼭 쓰고 싶은데 이 구도심에 뭐 저도 여러 차례 지금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만 예쁜 카페도 많이 생겨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지금 굉장히 재생해서 아름다운 공간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공간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먹거리인데 이미 이제 우리 객사 뒷길이 이제 뭐 가칭 이제 뭐 갱리단길이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먹거리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도심 100만 평은 한옥마을 7만 평으로는 사실은 전주가 세계적인 관광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옥마을의 10배가 넘는 이 100만 평 프로젝트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전주가 2020년 정도 되면 세계적인 그 어떤 도시보다도 저는 경쟁력을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몰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종합경기장 관련해서요. 어제 국민의당에서 국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정동영 의원이 뭐 밀레니엄 파크 얘기를 했고요. 저는 좀 올해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 한 가지 더 내년 전라도 계곡 3년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전라도 개도 1000년 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우선 도 단위에서 굉장히 거시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제 전라북도는 현대의 관점에서 미래의 관점에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밀레니엄 프로젝트 이런 게 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준비는 이게 대성공약하고 결국은 맞물려야 되고 또 밀레니엄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가예산 일부 가정거리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대성공약 관련해서 밀레니엄 특별법 제안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당이든 또 더불어민주당이든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을 줄여서 국책사업 하거나 또 대성공약 하는 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역시 이제 구도심과 또 종합경기장 이런 공간들을 대성공약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논의를 해갈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 공간이 전주 종합경기장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과 역사 또 추억을 담고 또 문화와 예술 또 생태를 담는다면 어떤 논의도 저희는 함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지구 지정된 지 70년대 지정이고 지금까지 정착되기가 40년이 오래 걸렸는데 이 100만 평을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뭔가 도시 계획으로 바꿔서 순수를 진행하면 그 주민들이 반발하는 재산권 침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 방안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높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보면 사실은 현재 있는 공간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희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들어타면 결국은 여기가 서울 신시가지나 또 에코시스템이나 혁신도시 이런 데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여기 없습니다. 색깔이 없다면. 그래서 시민들의 장기적인 이익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정주의 정체성을 가진 그 공간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옥마을은 약간 다른 거는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은 저희가 규제를 했을 때 한옥마을 전체가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인데 이제 한옥에서 비가 되고 뭐 지붕이 무너져도 주거는 가장 생활의 기본인데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규제를 해버리는데 이 구도심은 대부분 다 주거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한옥마을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높고 또 한옥마을은 전통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명확해서 그 전통 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여기는 좀 약간 다릅니다. 여기가 저희가 그 제안을 하고 정체성을 가져가자고 하는 것들은 높이라든지 디자인, 뭐 색상 또 거기에 이제 뭐 일부 그 규제되는 품목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여기는 한옥마을의 100만 평 프로젝트는 100가지 색깔을 집어넣자는 거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 또 영화, 음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더 색깔을 가져가는 거고 한옥마을과 약간 대별되는 좀 모던한 스타일로 좀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큰 아까 건축과 관련된 제한 외에는 다른 제한들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데 선정하시는 그 의무된 목표와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쪽에서 반대, 의원들 쪽에서는 반대가 있고 지금 국회에서 반대 중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치권과는 이기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들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 역사 또 한옥형 실축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정치권과 곧 1월 또 2월 초까지 해서 저희가 정책 간담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치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하고도 상당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는 대선은 국민으로 국면으로 해서 정당 간에 상당히 갈등도 있고 또 경쟁과 협력을 하기 때문에 정책은 경쟁과 갈등의 방향이 아니고 정책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책과 정치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 꼭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전주 역사 전면 개선 이런 문제는 저희 시와 전라북도, 우리 시와 전라북도 또 정치권이 공조해내서 만든 결과물이기도 하고 혁신도시 35% 인제 이것은 공이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권이 다 찬성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함께 해서 관찰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서울 쪽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국토해양이 상임위에서도 한두 사람 빼놓고는 사실은 미온적이거나 굉장히 반대가 심한 법 개정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쨌든 대선 공약하고 당론 채택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의견이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대형 SOC 사업이나 그런 큰 사업이었고 그 개발보다는 보존이라는 그런 것을 치중하면서 전주시 발전을 조금 좀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뭐 동의하지는 않고요. 현재 전주시 전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구도심 빼놓고
뭐 효천지구라든지 그다음에 혁신도시, 서울신시가지, 그다음에 효자공원부지, 완성지구, 에코시티 도시 전체가 지금 다 개발되고 있고 우리 도시의 공간으로 보면 그리고 또 전주시가 해야 될 일들, 종합경기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저희 연락으로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전주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무슨 뭐 놀이공원 이런 유치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전주가 SOC와 관련해서 퍼블릭등을 막거나 그런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태적 개발, 재생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전주가 꼭 필요한 SOC를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